请听韩语节目 간추린 뉴스. (10월 1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행정원은 오늘 보도문을 통해서台湾과 미국 간의 이른바 반도체 칩 5대5에 관한 발언은 미국의 구상일 뿐台湾은 이에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台湾의 외교장관은 바르샤바 포럼 강연에서 유럽의 재산업화와 재무장에台湾은 불가결한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 관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전제 없이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대화할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오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지켜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발기한 순환경제 핫스팟은 올해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열립니다. 오는 10월 20일 글로벌 순환경제 포럼이 타이페이에서 개최됩니다. 내 정부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정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9월 28일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제시한 타이완 미국 칩 생산 비율 5대5 발언은 양국 경제무역 각축전을 알리는 것으로 풀이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원은 그건 미국의 일방적인 구상일 뿐 타이완은 아무것도 수락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호 관세 담판에 나섰던 행정원 부원장 정리준 경제무역담판반공실 총담판대표 양전리가 인솔하는 대표단은 9월 말 미국 워싱턴 DC에서 5라운드 담판을 마치고 타이페이 시간 오늘 10월 1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에 20%의 상호 관세를 적용해 이미 실시되고는 있으나 양측의 담판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원 타이완 미국 경제무역 업무소조는 보도문을 통해서 우리 측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우회 대우를 쟁취하고 공급망 협력에 대한 완벽한 합의를 본 후 총결회의에 들어가 양국 무역협의를 달성하게 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중화민국 외교장관 린자롱은 타이완 외교장관으로는 최초로 폴란드 싱크탱크 카시미르 플라스키 재단이 주최한 바르샤바 안보 포럼에서 현지 시간 9월 29일 공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린 외교장관은 현지에서 타이완 중앙통신사와 가진 단독 인터뷰를 통해 그의 폴란드 방문의 주요 목적을 언급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린자롱 장관은 유럽연합의 재산업화 또는 유럽이 재무장하는 과정에서 타이완은 유럽의 불가결한 파트너라는 의미를 폴란드에서의 연설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린 외교장관은 국교가 없는 폴란드에서 타이완의 외교장관 신분으로 공개석상에서 연설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폴란드 측에서도 중국에서 가해오는 압력에 직면했었지만 연설은 일정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타이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에 꼭 참여하고자 바르샤바 안보포럼의 안배에 따라서 방문을 해서 연설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린 외교장관은 글로벌 민주주의 공급사슬의 재구성이란 주제로 연설을 발표했는데 그는 해당 주제는 타이완이나 유럽 국가에게 다 중요한 과제이며 유럽은 지금 재산업화를 모색하고 있고 또 유럽을 재무장하려 하며 더 나아가 2035년 이전에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 예산을 GDP의 5%로 끌어올리는 등의 과정에서 만약 타이완과 유럽이 협력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린 장관은 우리는 안보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산업 과학기술, 경제 발전도 언급하며 전략적 시각에서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어 청중들의 좋은 반향을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백악관 관원은 현지 시간 9월 30일 발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릴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장을 빌려서 김정은과 회담할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台湾중앙통신사는 한국의 영자신문 코리아 헤럴드 보도를 인용해 이상과 같이 전했는데 한국연합뉴스는 미 백악관 관원에게 오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아페크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 김정은과 대화를 회복할 가능성 및 트럼프는 핵 관련 이슈를 배제한 상황 아래서 김정은과 회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중앙통신사는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1기 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세 차례의 역사적 정상회의를 가진 바 있는데 이번은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양 정상의 대화 회복에 아무런 선결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걸 표명한 게 이례적입니다. 미 백악관의 이 관원은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으나 그의 성명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 목표에 관해서 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네덜란드가 발기한 순환경제 핫스팟은 국제 순환경제에서 큰 영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올해 순환경제 핫스팟 이벤트는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개최지를 옮기게 됐고 타이페이에서 오는 10월 20일 거행할 예정입니다. 10월 20일 타이페이에서 열릴 2025 아시아태평양 순환경제포럼 핫스팟에는 30개 국가의 산관학 연구기관의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台湾은 반도체, 방직, 농업 등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순환경제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번 포럼에서는台湾의 성과를 발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촉진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작용하며台湾이 글로벌 순환경제에서의 영향력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台湾의 중화통일촉진당은台湾에서 중국 간첩을 모집하고 있으며 한 익명의 미국 정보관원은台湾은 간첩에 대한 처벌이 우습기만 하여 억제력이 없음을 지적하였다고 미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지가 현지 시간 9월 29일 탐사보도 기사로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화민국 내정부는 중화통일촉진당이 장기간 동안 시스템적이며 조직적으로 중국의台湾내 조직 발전과 선거 개입을 해왔고 관련 당원들은 국가안전법과 반침투법 및 범죄 방지 처벌에 관한 규정 등에 저촉하였고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해시킨 게 드러나 지난 1월 2일 정당심의회의에서 처리에 관한 결의를 하였던 바 있다고 내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내정부는 헌법에서는 국민이 정당을 조직할 자유를 보장하고는 있으나 정당의 조직과 운영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유와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수호를 취지로 해야 마땅하다면서 정당이 정치활동을 진행할 때 정당법과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역외 세력의 지시, 위탁, 자금 지원 등을 받아 조직을 발전해서는 안 되며 국가안전법 규정을 위배할 경우 처벌과 해산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뉴스 마칩니다. 진행의 백점입니다.